안녕하세요, 삭스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자, 이번 시간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네,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일단 처음 배우는 단원을 접할 때는 언제나 이런 마인드로 껌이다 가봅시다. 자,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추와 말초. 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중추는 뭐겠습니까? 우리 신경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웬 지렁인가요?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인삼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보면 요게 뇌고요. 요게 척수입니다. 자, 제가 거인이야. 거인. 진격의 거인. 네, 사람 딱 잡고 딱 잡아. 머리를 딱 잡고 부르륵 뜯어. 잔인하다. 그죠? 잔인하지만 일단 상상이니까 뜯으면 머리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 등뼈랑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뼈를 다 제거하면 뇌와 척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아요. 뇌를 딱 잡아. 그러면 뇌도 있고 밑에 척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이 전깃줄처럼 이런 식으로 쫙 뻗어나가 있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뇌와 척수, 요게 중추신경계고요.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다른 신경들, 요게 말초신경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가 있고요. 말초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있어요. 뇌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을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을 척수신경. 쉽죠? 네,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중추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오는 거, 중추에서 어떤 감각기관이나 작용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 다 말초라고 부르고, 뇌에서 뻗어나오면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오면 척수신경, 이렇게 되겠죠. 그죠? 뇌신경은 주로 이 목 위쪽을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1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척수신경은 목 아래쪽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많아야겠죠. 팔, 다리 밑에까지 쭉 가야 되니까 되겠죠. 구조적으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죠? 간지나게 CNS, PNS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중추신경계를 오늘 배워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씩. 어떻게? 하나씩 가볼게요. 자, 뇌입니다. 뇌.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거는 간단해요. 이 뇌의 구조와 이 각각이 하는 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뇌 하면 여러분이 뇌라고 떠올렸을 때 뇌가 하는 일을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의 대부분은 다 대뇌가 담당을 합니다. 요게 대뇌예요. 뇌의 가장 큰 부분이죠. 그죠? 뇌가 대뇌가 있으면, 대자가 있으면 대중소가 있는 거예요. 대뇌, 여기 중간뇌, 여기 중간뇌, 이쪽에 소뇌, 대, 중, 소 되겠죠. 여기가 중입니다. 여기가 중, 대중소, 이렇게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뇌가 있고요. 간뇌가 있고 이쪽에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크게 5부분이 있어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이렇게. 그 다음에 뇌교라고 하는 거는 요거 신경을 이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연수와 척수를, 실제로 뼈를 다 제거하고 보면 연수와 척수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뼈가 요렇게, 머리뼈가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뼈 안에 있는 연수는 뇌고요. 머리뼈 바깥쪽에 요 척추, 그죠? 척수는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고요. 척추는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입니다. 척추라고도 하고, 척추, 척수, 그죠? 요거 여러분 많이 먹어봤습니다. 언제? 예, 요거. 요 등뼈. 감자탕. 여기 들어있는 거 있죠, 여기. 네, 여기 들어있는 거.
여기 들어있는 거 여러분 오늘 드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 젓가락으로 막 파먹잖아요. 뭘 파먹고 있는 겁니까? 돼지의 척수. 네, 척수를 파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경 다발을 먹고 있어요. 뭐 알고 드시면 맛있을라나? 재밌을라나?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뼈가 다 있는 상태에서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뼈를 다 제거하면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구조적으로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대뇌부터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대뇌입니다. 일단 생물을 접근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몰라, 처음 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조부터 갑니다. 어떻게 생겼냐, 요거부터 가요. 자, 뇌가 왼쪽 뇌, 오른쪽 뇌, 좌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와 같이 굉장히 꼬깃꼬깃한 주름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바깥쪽은 진하고 안쪽은 연하죠. 그래서 겉질은 회색질, 속질은 백질 이렇게 부릅니다. 네, 회색질이라고도 부르고 회백질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회색깔이 좀 들어가 있는, 좀 색깔이 진하다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입니다. 우리 뇌하고 척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머리가 여기 신경세포체죠. 신경세포체면 신경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신경세포체. 이 신경세포체 안에 핵도 있고 물질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서 색깔이 좀 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거는 겉질이 회색질이니 척수는 이게 바뀌니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요 그림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체가 있는 쪽이 색깔이 진하다. 왜 진하냐? 이 안에 물질대사를 하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진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어딜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진하겠죠. 그죠? 그리고 척수는 여기가 진하겠죠.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뇌는 겉질이 회색질이고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이다. 선생님 헷갈려요. 이거 뭐 외우기 힘들어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림 한 장이면 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이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뇌의 겉질은 이 대뇌의 겉의 표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 전두엽 앞전자 써서 여기 전두엽, 두정엽 머리 꼭대기 두정엽, 그죠? 측두엽, 후두엽 뒤통수, 이렇게, 그죠? 전두엽도 또 앞에 좀 더 자세하면 전전두엽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감각을 담당하냐, 운동을 담당하냐, 그 다음에 뭐 기억, 사고, 추리 같은 어떤 그런 정신활동을 담당하냐에 따라서 감각, 연합, 운동력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해되겠죠? 기능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하냐,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면 대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대뇌가 담당합니다. 기억하고요. 기억. 그 다음에 뭔가를 판단하고 추리하고 여기까지는 아는데 느끼고, 그죠? 느낌, 감각, 감정뿐만 아니고 감각. 네, 감각. 이게 뭐야? 오감. 그죠? 시각, 청각. 이거 눈은 멀쩡해도요. 내 눈알이 멀쩡해요. 눈알 멀쩡해. 근데 뇌가 다쳐서 이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망가졌다.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망가지면 눈이 멀쩡해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망가지면 귀가 멀쩡해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하는 것, 즉 눈, 코, 귀, 입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뭡니까? 외부의 환경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센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거를 판단해서 소리, 빛 이런 것들로 바꿔주는 컴퓨터, 요건 뇌가 담당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감각을 뇌가 한다. 그 다음에 수위운동. 수위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 이게 수위운동이야. 수위운동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수위운동입니다. 수위운동이 아닌 운동. 그럼 뭐야? 내장을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그죠? 내장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내장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뭐 다이어트도 굉장히 쉽겠죠. 어떻게? 위 멈춰! 하면 위가 탁 운동을 멈춰. 그럼 밥알이 안 들어가네? 배도 안 고프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요런 건 내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거. 요건 무슨 운동? 수위 운동. 수위 운동은 다 누가 담당한다? 뇌가. 오케이? 뇌가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고, 언어, 추리 이런 건 쉬워요. 이런 건 대뇌가 한다는 거 금방 아는데 감각, 수위 운동 이것도 대뇌가 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구조는 요 그림으로 기억해 봅시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대중소 요 순서대로 갑시다. 자, 그리고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 뇌가 요렇게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좌뇌, 우뇌 이렇게 부르죠. 그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은 내 몸의 절반을 나눠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은 왼쪽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은 오른쪽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정보를. 요 신경의 교차 지점은 연수입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우리 중뇌 보겠습니다. 중뇌 위치 한번 보고 가실게요. 위치 보고 가실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중뇌. 애들이 중뇌라 그러면 여기 한가운데를 찍는 애들인데 여기는 간뇌입니다. 그리고 요거가 뭐냐면 여기. 네, 요거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이라 부릅니다. 다리예요, 다리. 정보의 고속도로. 뭐 그런 거 얘기합니다. 자, 중뇌는 하는 일이 뭐냐? 네, 안구운동, 동공반사. 눈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눈이 얼마나 중요하면 눈만 조절하라고 뇌에 한 섹터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하다. 그죠? 안구운동, 눈 하면 중뇌, 동공반사. 동공이 뭐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한가운데 시커먼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동공입니다. 동공의 크기는 조절합니다. 동공은 쉽게 얘기하면 눈을 옆으로 이렇게 그리면 동공은요 뻥 뚫려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의 눈을 보고 여기가 한가운데가 여기 동공이 시커멓다? 어딜 보고 있는 거냐면 요 뒤에 망막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망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망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칠흑같이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 동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구멍처럼 안 보이냐면 요 앞에 각막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투명한 막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각막을 이렇게 싹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싹 제거한 다음에 각막을 이렇게 들어요. 각막이 이렇게 들면 바늘로 그 동공을 이렇게 싹 찌르면 뭐 뽁 뚫고 들어가는 거 없이 쑥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구멍이니까. 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그죠?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 조리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의 양을 조절해. 그래서 어두우면 동공이 커지고 밝으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동공이 커지면 밝을 때도 동공이 커지면 더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은 빛이 잘못 들어오면 이 뒤에 망막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망막이 타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양을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동공반사고요. 그리고 중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몸의 평형을 조절하는데 손해와 같이 영향을 미친다. 요겁니다. 눈과 평형. 이게 중뇌의 역할이다.
여기까지만 배워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의학 드라마 보면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여기를 막 치죠. 장국 씨, 카리석스 씨, 석스 씨 이렇게 딱딱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제가 예 이렇게 깨어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면 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뇌가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그랬을 때 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죠. 언어, 사고, 판단 오케이. 대뇌가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대뇌가 가장 뇌 바깥쪽에 있어요. 여기가 멀쩡하다는 얘기는 이 안쪽이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무림의 고수처럼 내가중수법 그죠? 전 무협지 좋아하는데 이렇게 빵 때리면 대뇌는 멀쩡하고 속만 빠그러지고 이런 거 없죠. 네, 이건 무림의 고수들한테나 통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사고 나고 그랬을 때 여기가 안 다치고 안에만 다친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대뇌가 멀쩡하면 즉 때렸을 때 아픔 느끼고 말하고 이름 대답할 수 있으면 안은 멀쩡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때렸는데 안 일어나.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여기 이렇게 여기 후레쉬 들고 있죠. 다 꺼내가지고 눈을 깐 다음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뭘 보는 겁니까? 동공이 빛을 비추면 동공이 확 작아져야 됩니다. 네. 궁금하시면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미안해 하고 빛 너무 센 거 말고 조금 약한 걸로 약한 걸로 이렇게 그 핸드폰 같은 거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싹 멀리서 또 이렇게 하면 동공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 돼 이게 안 되면 어디가 망가진 겁니까? 여기가 망가진 겁니다. 여기가 뇌 거의 심장 뇌의 한 가운데 있어요. 여기 뇌의 한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 주변이 다 망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아주 위험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그죠? 이거 간단한 거 가지고 이게 다 요거 하나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손에 보시면 이제 손에는 요쪽과 요쪽이 똑같아요. 반 딱 자르면 요쪽 반 왼쪽 오른쪽 요게 아예 그냥 손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뇌가 아예 별도로 딸려 있어요. 이렇게 손에는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몸에 평형, 균형 이런 거. 몸에 평형,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입니다. 중뇌도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주요한 메인은 손해가 담당합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 내 몸이 기울어졌구나. 그러면 내가 바로 세워야지. 눈을 감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옆인지 오른쪽인지 앞으로 쏠렸는지 뒤로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볼 수 있다. 어디서? 지금 밤에 이렇게 시내 술집 있는데 가보시면 손해가 약간 마비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손해가 기능을 이제 어느 정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을 보면 돼요. 문제가 뭐냐면 손해가 알코올에 마비가 되면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 걸 못 느껴요. 못 느껴. 내가 못 느끼니까 내 뇌는 어떻게 하냐면 손해에서 기울어졌다는 정보를 뇌로 올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지 모릅니다. 신기하죠? 네.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면은 기울어진지 잘 몰라요. 네. 술 진짜 많이 먹어서 손해가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벽이 있고 이렇게 벽 쪽으로 막 가서 쾅 부딪힌다고 치면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내가 기울어진 걸 못 느끼니까 나는 서 있는데 벽이 다가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면 바닥에 올라온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술 많이 먹어보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벽이 나한테 다가오고 전봇대가 나랑 싸우자 그러고 바닥에 올라오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손해가 마비돼서 그렇습니다. 기능을 못해서. 네. 나중에라도 대학 가시면 혹시 대학 가셔서 이 글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험하면 이게 어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알면 만큼 재밌지 않을까요? 네. 대뇌, 중뇌, 손뇌 되겠습니다. 여기 대뇌, 중뇌, 손뇌
되겠죠? 다음 간내, 연수 보겠습니다. 간내입니다. 간내. 간내는 요거 여기 보면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 요 세 개를 합쳐서 간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시상, 시상하부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뇌하수체 여기가 간내예요. 간내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입니다. 항상성 유지하면 간내. 항상성이라고 하면 혈압, 뭐 혈당, 그 다음에 뭐 체온 이런 거, 그죠? 체온, 몸의 농도, 혈당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중추가 간내가 되겠습니다. 시상이 센서야, 센서. 어떤 센서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혈액의 온도, 혈당량, 농도 이런 것들을 측정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를 재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면 시상하부한테 야 처리해. 체온이 좀 높더라. 똑바로 안 하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럼 시상이 뇌하수체한테 똑바로 좀 하자. 그러면 뇌하수체가 몸 전체로 퍼뜨려가지고 막 이렇게 조절을 해서 체온을 다시 원위치로 낮추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제 다다음 시간쯤 호르몬 같은 것들도 같이 배우면 좀 더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해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한다. 네, 되겠죠? 간내고요. 그 다음에 뇌교. 여기 뇌교죠. 여기 뇌교. 뇌교는 정보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네, 대뇌와 소뇌. 여기 대뇌고 여기 소뇌고 여기가 정보가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교를 거쳐가니까 여기 그냥 다리예요, 다리. 네, 정보의 고속도로.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수. 여기가 연수입니다. 뇌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끝부분. 여기 연수는 요게 중요해. 이 신경의 좌우교차 중요하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반사작용. 나도 모르게 하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 기침, 재채기, 하품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심장, 호흡, 소화 이런 거. 내 심장 박동을 빠르게 뛰게 할 건지 천천히 뛰게 할 건지, 호흡을 헐떡거리게 할 건지 천천히 하게 할 건지, 소화 운동을 촉진할 건지 억제할 건지 이거 누가 판단한다고요? 연수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뇌, 연수, 뇌교 요 부위를 뇌주익이라고 불러요. 요 부위가 뇌주익인데 생명활동에 굉장히 주요한 부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다쳤다. 근데 사실상 여기를 다친다는 얘기는 이거 전체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줄기가 기능을 잃으면 이게 안 돼요. 심장박동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조절 못하고요. 호흡도 못하고 소화액 분비 같은 것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도 이미 망가졌겠죠. 여기까지 망가지면 우리는 그걸 뇌사라 부릅니다. 혼자 심장박동과 호흡을 혼자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거 껴도 산소호흡기 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뇌사 판정 받으면 보통 2주 안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뇌가 다치고요. 이 안쪽에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런 부위들은 별 문제가 없을 때,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대뇌가 다쳤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뭐 감각을 느끼거나 이런 건 어렵죠. 하지만 이거 산소호흡기 때도 그냥 혼자 숨 쉴 수 있고요. 숨 쉴 수 있고 요런 조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넣어줄 수는 없겠죠. 식물인간한테. 그러면 입을 씹는 건 대뇌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씹는 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분을 혈관으로 주사해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와 식물인간은 조금 다르다. 네. 우리가 이런 기능을 알면 어떤 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능을 알면
이게 닫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연수가 이런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수없이 많은 사고 환자들의 뇌를 보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가 다치니까 이런 기능들을 못하더라. 이런 거 보면서 알아낸 겁니다. 그죠? 생물에서 어떤 기능을 알아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부위가 망가진 경우를 보는 거야. 그죠?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망가뜨려 볼 수도 있고요. 이해되겠죠? 우리 학급에서 석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석수가 안 나와보면 되죠. 학급에 석수가 없어. 그랬을 때 뭐가 안 돌아가. 그럼 평상시에 석수가 그 일을 한 거죠.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5개.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요렇게 깔끔하게 처리했다. 되겠죠? 네,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중추신경계. 그렇죠? 중추신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뇌를 배웠고요. 이제는 척수를 배워볼 겁니다. 척수. 이렇게 척수. 척추는 뼈입니다. 네, 척추는 뼈니까 요 신경, 우리 요 신경. 그죠? 여러분들이 감자탕에서 파먹는 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거. 예. 요 뼈 있고 요거 돼지 등뼈 안쪽에 들어있는 거, 사람 등뼈 안쪽에도 신경이 있죠. 네, 그게 척수입니다. 요거는 일단 31쌍이라고 그랬죠. 아까 뇌신경은 12쌍, 척수에서 31쌍이 이렇게 신경다발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초신경계,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요런 신경들은 뻗어나오는 신경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 오감, 그죠? 우리 외부의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들로부터 뇌로 정보가 들어오는, 즉 감각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요런 다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들, 뇌에서 판단한 정보들이 나가는 그와 같은 루트들 2개의 다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랑 연결되어 있으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파,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여기서 뇌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신경 라인이 하나 있을 거고, 뇌에서 판단해가지고 고통을 느끼거나 피하라거나 이런 명령이 내려와서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운동신경 다발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서버실 가면은 본 적 있습니까? 컴퓨터 막 있는데 전선들이 이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 몸도 전선이 이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들은 다 연결되어서 특정한 장소로 들어가고요. 운동신경들도 다 연결되어서 특정한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감각이 어떻게? 요렇게 간다. 이게 뭐야? 감각신경이 등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갔다가 판단 내려서 운동은 배로 나온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등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 기억하세요. 몸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등으로 들어가. 감각 등. 우리가 배가 앞, 등이 뒤. 그러면 등 쪽으로 들어가니까 후근, 뒤쪽으로 들어가는 신경 다발, 후근. 그죠? 감각신경이 들어갑니다. 자, 감각신경은 구심성, 원심성. 구심성이라고 하는 건 중심을 구하러 가는 거야. 중심을 구하러 가. 이게 구심성이겠죠. 중심 방향 쪽으로 가는 거. 즉 구심성 뉴런들은 후근, 등 쪽으로. 그래서 뇌에서 야 움직여 이렇게 하면 쭉 내려와가지고 배 쪽으로 나옵니다. 이건 전근, 운동신경 다발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는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잘 모르면 찔러 이렇게. 그죠? 등 찔렀더니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 예. 우깁니다. 그냥 우기면 그냥 되는 거야. 예.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온다. 되겠죠? 그리고 척수는 요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배뇨 반사 이런 반사의 중추입니다. 우리가 연수도 반사의 중추, 척수도 반사의 중추.
그죠? 네. 척수는 뇌까지 올라가기 전에 뇌까지 올라가면 정보가 여기서 뇌까지 올라가서 뇌에서 판단받고 움직이면 늦다고 판단하는 그런 위급 상황. 이런 것들에서 재빠르게 척수가 판단해서 한 타임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반사예요. 우리가 실제로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런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그냥 오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했는데 오유 나도 모르게 탁 뗀 적 있죠. 이렇게 여기가 감각기관에 탁 닿았으면 여기서 뜨거워 이거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등으로 후근으로 쭉 들어가서 이게 뇌로 올라가서 야 뜨거우니까 떼 내려와가지고 뜨거우니까 떼 하면 벌써 손이 익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운동 여기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떼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나와요? 배 전근으로 나와서 바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뉴런의 일부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건 어디로 갑니까?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을 떼고 나서 뇌가 아는 거죠. 손을 뗐다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죠. 지나가다가 탁 했는데 이렇게 만져보는 경우 있죠. 탁 떼고 에이 안 뜨겁잖아.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뗐는데 뇌가 판단했을 때 그거 안 뜨거운 건데? 하면 한 번 더 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움츠림 반사. 네. 뾰족한 거 같은 거 밟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뾰족한 줄 알고 탁 밟았는데 나도 모르게 발 뗄 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밟아보면 뭉툭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회피 반사고요. 무릎 반사. 요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무릎 보이나? 무릎 여기 보면 뼈 튀어나온 데 말고 여기 좀 안쪽에 요 무릎 조금 밑에 요 살짝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데 있습니다. 여기를 요 약간 뾰족한 걸로 톡 때리면 여기가 힘줄이 있거든요. 여기 그냥 버티면 힘줄이 꾹 눌러져서 힘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걸 이완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늘어났네 쭉 가서 떼 하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쪽이 이완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났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를 딱 쳤는데 다리가 안 올라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끊어졌든 여기가 끊어졌든 운동 라인이 끊어졌든 어디가 끊어진 거죠. 금방 할 수 있어. 이게 다리가 올라오네요? 그러면 요 라인은 다 멀쩡한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게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요 앞쪽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완. 아니지. 앞쪽은 수축. 이 다리를 이렇게 쫙 여기가 이렇게 탁 수축을 해야 죄송합니다. 여기가 수축을 해야 다리가 올라오고요. 이 뒤쪽은 늘어나야죠. 이완해야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명령을 어떻게 한다? 척수가 내립니다. 물론 이 정보는 뇌로 올라갑니다. 다만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반사의 중추가 어디다? 척수다.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것도 매우 빤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A, B, C, D가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의식적인 반응, 의식이라고 하면 대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눌러서 아프네? 뗄까? 이렇게 하는 게 의식적인 반응인데 밟았어요. 쭉 가고 여기서 뇌로 올라갑니다. 크로스 되죠. 크로스. 어디서요? 연수에서요. 연수에서 크로스입니다. 자, 여기서 크로스에서 뗄까? 내려옵니다. 내려와. 척수까지 내려와. 여기서 나갑니다. 요거는 중추, 요쪽은 말초신경.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 뭐야? 감각신경, 구심성 뉴런, 구심성 신경 어디로 들어가요? 등으로. 네, 등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요렇게 가는 요 라인이 의식적인 반응. 자, 반사입니다. 반사. 왔다가 여기서 바로 척수가 판단 내려서 떼는 거. 노선이 굉장히 간단하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반사, 내장 말고 요런 반사는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건 연수,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건 척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심장박동, 호흡 이런 거 연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정리를 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의식적인 반응은 A, B, C, D, F 이렇게. 척수 반사는 A, E, F 이렇게만 되겠죠? 네. 이거를 외우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뇌 기능, 뇌 구조 이런 것들 그림을 많이 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보시면 됩니다. 대뇌 겉질이 진한색, 연한색, 진한색. 그죠? 회백질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척수는 어떻다? 척수는 이렇게 됐고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쪽이 진하다. 대뇌는 바깥쪽이 진하다. 척수는 안쪽이 진하다. 대뇌는 겉질이 회백질, 척수는 속질이 회백질.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림을 기억하자. 되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